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을 차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2년 전 한 병원의 외벽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여성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따라가 봅니다. 네, 그저께 경기도 평택의 편의점에 30대 여성이 차량을 몰고 들어가서 난동을 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연장 치워. 아니,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지, 차를 편의점 안으로 몰고 들어가서 마구 휘젓고 다닌다는 게 도대체가 이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니와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 여성이 자신의 자녀의 그림을 편의점 그 주인이 분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때 편의점 점주와 말다툼 끝에 일단 차를 몰고 돌진을 했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네시스 승용차, 자신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이 38살 여성이 편의점을 돌진을 했고 주변에서 말리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도 예. 계속해서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돌진하고 이것들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영상에서 보다시피 경찰에서는 공포탄까지 쏘면서 진압을 했고요. 결국에 거기서 체포를 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 안에서는 점주와 직원 3명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이유가 이게 편의점 본사에서 주최했던 그림 대회가 있었는데 네. 딸의 그림을 접수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점주가 뭐 고의로 접수하지 않아서 언쟁을 벌였고 이런 일까지 벌였다라고 피의자는 말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술을 마셨거나 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어허. 그다음에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네, 아무리 뭐 피의자 여성의 말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말로 고의로 편의점주가 그 자녀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접수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건 도저히 인과관계가 맞지도 않고 상당성에 부합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예. 당연히 이런 시비와 관련해서 뭐 법적인 다툼을 가든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의를 할 수 있지만 예. 지금 저도 처음 봤어요. 전 영화에서도 저런 장면은 안 나옵니다. 영화에서 이런 이유로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유로 맞아요. 편의점을 차로 휘젓는 장면 같은 건 영화에서도 나오기 힘든, 예. 상상하기도 힘든 내용인데 어허. 이 여성이 과거에도 뭐 병원에도 뭐 난동을 부렸던 적이 있었던 점이나 네. 유사한 일들이 몇 번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노 조절 장애를 가장 많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이 여성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 발부되고 이제 재판부에서 체포를 이제 나중에 처벌을 받겠지만 예. 이 소위 말하는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법원에서 재판에서 더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비정상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진우 기자, 그런데 이 예. 여성과 저 편의점주 이번 갈등이 이번만이 아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운전자와 편의점주가 3년 전부터 언니 동생으로 지냈던 사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알고 지냈고 친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도 말했지만 미술 사생 대회를 문제로 갈등이 네. 불거졌었던 겁니다. 이게 6월에 또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때 당시에도 같은 이유였고, 근데 이 편의점주의 말은 다릅니다. 네. 이거를 정상을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택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분실이 된 것 같다. 어허. 보상을 다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믿지 않고 네. 이런 일을 벌였던 거죠. 그리고 네. 경찰에서도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게 본사로 보내려고 했던 거 맞고 택배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걸로 드러났다. 경찰에서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럼 이 경찰 조사 결과 나온 것을 그 전에 좀 차분차분 따졌다면 이런 오해가 안 생겼을 텐데요. 문제가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짐작이 가능하지만 이 여성이 이전에도 이런 난동을 부린 적이 또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2018년 4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예. 당시에 차로 들이받은 데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을. 예, 병원의 외벽을 들이받았는데 어. 이유는 남편이 치료를 해야 되니까 예. 같이 병원에 가자.
라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내가 왜 병원을 가느냐 이러면서 병원에 돌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고요. 네. 분노조절 장애로 그 이후에 치료를 받았는데 네. 올해 결국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과 함께 사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가해 운전자는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후에도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운전자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너무 급작스러운 분노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대개 정신과적인 질환이 기저에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너무 심한 폭력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경우라고 그러면은 기분 조절에 아마 평소에도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조울증 같은 양극성 장애도 의심해 봐야 되고요. 경계성 인격 장애 같은 질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질환들은 한 최소 2년에서 5년 정도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돼요. 대부분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20년, 30년간의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방금 전 전문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러한 그 장애의 경우에 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분명히 분노 조절 장애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나아지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 원인과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의 케어를 중요시한다는 얘기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그때도 정신과에 데려가려고 했었던 건데 예. 근데 결국에 이혼을 하면서 딸과 둘이서만 살다 보니까 이런 케어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미 처벌 전력이 있잖아요. 법원에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는데 이럴 때 치료 감호와 같은 조치들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명령을 부과하면 어떨까 사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실 정진우 기자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까지는 너무 가족에게 그 짐을 떠맡기고 어쩌면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조금 방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백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인권 문제 때문에 그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뭐가 좀 그러니까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어찌 보면 너무 쉬웠죠, 그게. 그랬죠. 쉬웠다가 그게 인권 침해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렵게 만들었는데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또 사회에서 케어를 잘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들 최근에도 여러 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오늘 좀 이 사례들이 대부분 이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보호해 주는 게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죠. 이 여성 같은 경우 결국 이번 재판에서도 지금 현재 이 정신적 병력 네.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전과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재판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정인 치료 감호 처분도 필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네네. 편의점을 차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여성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